안녕하십니까, 유정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통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나 그 오동나무 가지고 환태통을 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파는 게 좋은 건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예, 환태통 파는 거 지그 도구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그 철판 위에 중간에 지지대가 있는 그 두 가지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통나무 위에 이렇게 피스 가지고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그는 엔진톱 그 가이드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가이드바가 굉장히 단단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뚫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밀림 같은 거 있는 데 가서 뚫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 엔진톱이 허스크바나 4452라고 그래서 본래 16인치 가이드바에 특화된 엔진톱인데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 엔진톱이 18인치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인치 가이드바를 구해서 이렇게 구멍을 2개 뚫은 다음에 엔진톱 환태통을 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고정시켜서 파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소나무 한 40년산쯤 되는 건데요. 이 소나무를 보면 그 우측으로 좀 배가 좀 나온 상태죠. 그렇게 휘었다는 거죠. 이제 이 나무 형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재셔서 최대한 가운데가 어느 쪽인가를 선을 그어서 고정시키는 게 좋고요. 이 통나무 통 높이는 한 67쯤 되는데요. 제가 18인치 엔진톱 가이드바 가지고 보통 35cm 정도 또는 34cm 정도가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파고 또 뒤집어서 밑에서 또 파 들어가서 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측정하는 게 좀 틀어질 수도 있고, 나무 자체도 틀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제가 요 며칠 사이에 틈틈이 이렇게 위에서 엔진톱으로 파고 또 뒤집어서 판 다음에 속 코어를 빼놓은 건데요. 여기서 뚫은 건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뚫은 건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툭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툭 떨어지진 않는데, 이 상태에서 오한마 가지고 세게 때리게 되면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이 코어가 빠지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며칠 전에 팠던 건데, 이거는 좀 얇은 편이긴 한데 약간 타원형이길래 이 좌우는 더 파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제가 수동으로 끌 가지고 이쪽은 더 판 상태인데, 엔진톱 내부에 넣어서 적당히 뭐 이렇게 원한 만큼 파내시면 될 겁니다. 예, 제가 통나무통 위에다가 중심 잡기에서 플러스로 줄을 친 게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고정시키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선 그어놓은 데를 이렇게 잘 맞추시고요. 이게 밑에가 볼록한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쳐줍니다. 이렇게 쳐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피스로 서너 군데, 저 같은 거 3군데 하는데, 이 3군데나 4군데 정도 움직이지 않게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예, 맨 처음에 엔진톱으로 팔기 시작할 때는 그냥 막 끼르지 마시고요. 이쪽에 엔진톱이 지나갈 길을 플로우 템프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바가 휘어져요. 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엔진톱으로 자를 때를 이제 엔진톱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엔진톱이 지나가는 길을 홈을 현재는 이렇게 엔진톱이 지나갈 홈만 파는 상태고요. 본격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홈 넓이가 한 3cm 정도로 넓어지게 됩니다. 예, 현재 상태가 엔진톱이 이렇게 제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3cm 가까운 홈이 이렇게 파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잡고요. 너무 깊게 안 파고 조금씩 파가는 형식으로 필요합니다. 엔진톱도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서서히 조금씩 파 내려가시다 보면 금방 이제 환태통 하나 파시게 됩니다. 네, 이번 환태통은 제가 위아래 중심을 잘 잡았는지 오한마로 때리지 않아도 그냥 코어가 빠집니다. 예, 많이 매끈하게 이 정도면 많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내부 쪽은 끌이나 그 핸드 그라인더 해바라기 사포 넣어가지고 갈아내시면 됩니다. 지그를 이용해서 통나무 벌통을 판 다음에 안쪽을 다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에서 엔진 톱칠을 하다 보면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경계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턱이 생겨 있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장간에서 마친 끌인데 동력 전달 샤프트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하게 일자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대강 하시면 됩니다. 끌질을 한 다음에 이 정도 면이 다듬어지면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핸드 그라인더에 원형 샌드 페이퍼가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거. 핸드 그라인더는 이게 핸드 그라인더인데 이런 방식으로 끼워서 장착을 해서 벌통 안쪽을 어느 정도 매끄럽게 연마를 합니다. 너무 거칠면 거칠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 거치면 이제 꿀을 뜰 때 옆에 붙어 있는 거를 이제 그 숟가락 같은 걸로 제대로 완전하게 긁을 수 없는 불편이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뭐 아주 맨질맨질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어느 정도 핸드 그라인더로 갈아주게 됩니다. 예, 핸드 그라인더 원형 샌드페이퍼에는 규격이 있는데 뭐 40번, 60번, 80번, 뭐 100번도 있고 하죠. 제 경험상 보면 40번이나 60번이 좋습니다. 80번은 80방이라고 다는데 80번은 얼마 쓰지 않아서 잘 이렇게 그 연마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이 벌통 내부는 연마 작업을 하기 전에 상태니까 연마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가, 얼마나 내부 정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벌통은 4, 5월 달에 파놓고 건조했던 건데 오늘 마침 시간이 있어서 핸드 그라인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핸드 그라인더는 상당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데 사용 빈도는 굉장히 높은데 심지어 별명이 저주의 공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는데, 첫째는 이게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그 방진복을 입었는데 뭐 안 입어도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장갑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보안경을 끼워야 됩니다. 어느 사이에 그 가루들이 눈 속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을 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손잡이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부 연마를 끝낸 벌통입니다. 뭐 꽤 부드럽죠. 원형 샌드페이퍼를 40방, 60방을 추천했는데 저는 40방이 더 잘 갈리고요. 거칠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쓰다 보면 잘 연마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숫자, 그러니까 거친 원형 샌드페이퍼를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끔하게 연마가 됐죠. 이게 연마되지 않은 벌통 내부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부드럽게 내부 정리가 됐습니다. 예, 환태통은 1년 정도 건조했다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목, 그러니까 건조가 덜 된 경우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오동나무도 있고 그 소나무도 있는데 소나무 환태통에 든 토종 꿀은 소나무 향내도 그윽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환태통을 어떻게 파고 그 다음에 내부 연마는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보여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